1등 건강식은 무엇일까요? 현미, 통곡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인이 대장암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도 한국인의 식탁을 경고했죠. 밥이 장을 망친다고요. 매일 먹는 밥이 병 키운 곳, 특히 한국인의 밥상은 장을 썩게 만든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현미밥이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미밥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던 현미와 통곡물이 제 장 속에서는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미밥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방귀 냄새가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신 적은요? 그건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먹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은 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현미가 좋다더라, 통곡물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무작정 먹죠. 30년간 소화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식재료만 바꿨을 뿐 먹는 방법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건강식의 함정, 그리고 현미밥을 진짜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박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백미 대신 현미밥으로 바꿨지만 속이 자꾸 불편하고 방귀 냄새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검사 이상은 없었지만 늘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했죠.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5분 만에 식사를 끝내고 물로 삼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씹지 않은 통곡물은 소화되지 못하고 장 속에서 부패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걸 알게 되자 박영숙님은 깜짝 놀라셨죠. 그 후 박영숙님은 식사 때마다 15분 이상, 30번 이상 씹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통곡물이 어떻게 독으로 변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통곡물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침이 부족한 식사 습관입니다. 통곡물은 입에서 침과 함께 분해가 시작돼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밥을 거의 씹지 않고 삼키시죠. 바쁘다는 이유로 습관이 돼서 그냥 넘기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정환님은 식사 속도를 줄이자 변 냄새와 복부 팽만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입당 최소 30번 이상 씹고 첫 숟갈 후 10초간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셨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씹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면
효소 작용이 방해된다는 겁니다. 물이 침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침이 충분히 분비되려면 천천히 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침샘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몇 번이나 씹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위의 포만 신호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뒤에 작동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15분 이하 식사는 과식 확률을 2배 높인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지 알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고 있는 거죠. 66세 김은자님은 5분 식사 습관을 고쳐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최소 15분 이상 식사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셨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셨대요.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은 무의식적으로 급하게 먹는 습관을 유발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먹으면 음식 맛도 모르고 양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밥 한 끼 드는데 몇 분 걸리시나요? 세 번째, 장 내 부패 문제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곡물은 장 온도 40도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듭니다. 일본 국립소화기센터 연구에 따르면 불완전 소화는 장내 독소 농도를 3배 높인다고 합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거죠. 70세 조경수님은 변비와 설사를 반복했지만 식사 속도를 개선한 후 안정됐습니다. 식사 후 최소 3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야식을 끊으셨죠. 장내 가스는 단순 소화 불량이 아닌 경고 신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스가 자꾸 차고 냄새가 심하다면 그건 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장 속에서 음식이 썩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혹시 식사 후 방귀 냄새가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췌장 과부하입니다. 빠른 식사와 씹기 부족은 췌장의 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한국소화기질환학회 조사에 따르면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의 췌장 기능 저하율이 1.7배 높다고 합니다. 췌장이 계속 혹사당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63세 오명희님은 아밀라아제 수치가 개선되며 복부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소화기관을 깨워주는 습관을 들이셨죠.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효소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효소를 만들 수 있는데 계속 외부에서 넣어주면 그 기능이 퇴화됩니다. 혹시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위와 장의 불균형입니다. 위는 항상 3분의 1을 비워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됩니다. 대한영양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위를 100% 채운 식사는 장내 압력을 높여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위가 꽉 차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결국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68세 문지호님은 식사량을 3분의 2로 줄이며 속 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마지막 2숟갈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셨죠. 식사 직후 눕거나 커피 마시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눕는 편이신가요? 이렇게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이제 현미밥을 진짜 약으로 바꾸는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습관을 잘 들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소화기관을 깨워주고 효소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를 수축시키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식도에 자극을 주니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위산 분비도 도와주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 한 숟갈 30번 씹기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천천히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음식이 죽처럼 될 때까지 씹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해 주거든요. 이 과정이 생략되면 위와 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유지하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천천히 드시면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며 먹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반공기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밥을 조금 덜 퍼서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이 충분히 찾아옵니다. 남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적게 담는 게 핵심입니다. 배가 80% 찰 때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가장 건강한 식사량입니다. 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식후 3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위와 장이 제대로 소화하고 쉴 시간을 줘야 합니다. 간식이나 야식은 장 건강의 적입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서 썩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만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물이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목이 마르시면 식사 전이나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식사 중 물 한 모금이 소화를 망치는 겁니다. 국물도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이 많으면 씹지 않고 넘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느린 걸음으로 집 근처를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가볍게 걷는 정도만 하세요. 여덟 번째, 위를 3분의 2만 채우세요. 배가 80% 정도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과식은 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조금 부족한 듯하게 먹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위에 공간이 있어야 음식이 제대로 섞이고 소화됩니다. 일본의 장수 지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먹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는 겁니다. 방귀 냄새, 변의 상태, 복부 팽만감 같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장이 불편하다는 신호는 식습관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방귀 냄새가 심하다면 즉시 식사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변이 무르거나 딱딱하다면 식사 속도를 확인하세요. 열 번째, 가족과 함께 천천히 먹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혼자 급하게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소통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씹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런 습관은 대장암 위험을 낮추고 장내 유익균 비율을 높입니다. 현미나 통곡물은 도정률보다 씹기 습관이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첫 숟갈을 10초간 씹는 훈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몇 번이나 씹어볼 생각이신가요?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식의 진짜 비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법에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장을 썩게 하고 바른 식습관은 몸을 다시 살립니다. 현미든 통곡물이든 천천히 씹으면 약이고 빨리 삼키면 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을지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부패가 시작되고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복부 팽만에 시달리고 방귀 냄새가 심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이 망가지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요, 소화가 편해지고 변 상태가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숟갈 30번입니다. 그게 내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이죠. 현미밥이 아무리 좋아도 빨리 삼키면 독이 됩니다. 백미밥이라도 천천히 씹으면 약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은 건강한데 늘 피곤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늘 무기력한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신 분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밥 한 숟갈에 몇 번이나 씹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